안녕하세요. 서양 현대 철학.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만약 이 복잡한 미로를 푸는 열쇠가 수천 년 전 동양에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고대의 지혜를 가지고 현대 철학의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인 다양체를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고대의 우주론으로 현대 철학을 설명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그 기가 막힌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정복할 다양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갈게요. 옛날 서양 철학자들은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정답 혹은 근원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모든 강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딜레즈 같은 현대 철학자들이 잠깐만, 그게 아니야 라고 한 겁니다. 세상은 수많은 작은 시냇물들이 각자 다른 길을 가면서 얽히고 설켜 만드는 복잡한 그물망 같다는 거죠. 바로 이게 다양체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주인공인 세상. 그리고 이 다양체를 이루는 핵심 DNA가 바로 이질성, 내재성, 그리고 잠재성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다양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에 잡히지가 않죠. 바로 이때 동양의 명리학이 등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리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저 멀리 안개 속에 있던 다양체라는 개념이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다양체의 핵심 특징들을 명리학의 개념을 통해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아이디어로 만나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여럿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 그 논리의 심장인 이질성입니다. 다양체의 첫 번째 특징, 이질성. 이건 그냥 똑같은 벽돌 잔뜩 쌓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가 있잖아요. 엔진, 바퀴, 핸들 다 모형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죠. 근데 얘네들이 모여서 자동차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핸들은 바퀴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엔진은 이 모든 걸 움직여줘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각 부품의 진짜 의미는 다른 부품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겨나는 거죠.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방금 설명한 이 이질성이라는 개념을 명리학의 오행이 이걸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첫 번째 연결고리 한번 자세히 볼까요? 명리학의 오명,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 이게 그냥 원소 5개 끝, 이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상생, 서로 견제하기도 하면서 상극,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생태계 같은 거죠. 나무는 나무대로, 불은 불대로 각자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다른 모든 요소와 얽히면서 전체의 역동성을 만들어내요. 이야말로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만드는 다양체의 완벽한 예시 아니겠어요? 이런 다름은요, 바깥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거든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십신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멋지게 설명합니다. 십신은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10가지 다른 재능 혹은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버는 능력,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새로운 걸 배우려는 지적 호기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의력처럼요. 이건 돈이 얼마나 많냐, 명예가 얼마나 높냐, 이런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는 도화지에 이 10가지 물감이 어떻게 섞여서 어떤 독특한 그림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그 관계의 문제죠.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삶이라는 복잡한 다양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다양체의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강력한 특징을 보러 갈 거거든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잠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재적이라는 말을 가짜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빙산 아시죠? 물 위에 떠 있는 건 사실 아주 일부잖아요. 진짜 거대한 몸체는 물 아래에 숨어 있죠. 잠재성이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스템 안에 분명히 실제하면서 현실이 될 순간을 기다리는 가능성의 세계. 우리가 보는 현실을 떠받치고 있는 진짜 힘인셈이죠. 와, 바로 이 지점에서 명리학의 지장단이라는 개념을 딱 보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이 잠재성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비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 지장간의 논리가 정말 심플하면서도 명쾌해요. 자, 보세요. 첫째,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즉 땅, 지지가 있어요. 둘째, 그 땅 속에 씨앗처럼 숨겨진 가능성, 이게 바로 지장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봄이 오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딱 맞는 조건이 갖춰지면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땅 위로 쑥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발현이에요. 이 잠재성이라는 어려운 철학 개념이 손에 잡힐 듯 그려지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모이고 이질성,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꿈틀대고 잠재성.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움직임, 역동성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다양체는요,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처럼 가만히 있다가 가끔 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는 그 과정, 그 흐름 자체가 다양체라는 거죠. 멈추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다양체가 아니라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이 엄청난 변화의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가 밖에서 밀어주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니요. 명리학은 그 힘이 바로 시스템 그 자체 안에 내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동양 우주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생상극이라는 자체의 엔진이죠. 상생상극 많이 들어보셨죠? 물이 나무를 키우듯 서로 낳아주고 도와주는 상생의 흐름. 그리고 물이 불을 끄듯 서로 견제하고 조절하는 상극의 흐름. 이 두 가지 힘이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팽팽하게 맞물리면서 시스템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멈춰서지 않고 영원히 스스로 굴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부에 장착된 무한동력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시스템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명리학의 운로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운로는 말 그대로 운의 길, 즉 시간의 흐름을 말해요. 자, 상상해보세요.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나의 사주팔자라는 고유한 가능성의 묶음이 운로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전까지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던 나의 잠재력, 지장간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제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태로 계속해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양체가 시간을 만나며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진짜 모습이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조각들을 한번 쫙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질성, 잠재성, 역동성.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만나서 과연 어떤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명리학은 한 존재가 가진 이질적이고 잠재적인 에너지들의 복합적인 유동성을 이해하는데 탁월한 유비적 틀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명리학으로 철학이 맞다고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명리학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렌즈를 통해서 다양체라는 저 멀리 안개 속에 있던 개념을 바로 눈앞에서 모두 선명하게 이해하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던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잇는 아주 놀라운 다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 세상의 위대한 생각들 사이에는 또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 보물찾기를 떠나보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